용화사 살 때 얘기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참선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따분하고 이해도 못하는 흥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어른 스님 모시고 살았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해서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강 큰 스님은 매일 새벽에 그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하루는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했어요.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경봉스님이 지금 남쪽에서 성객들을 저렇게 잘 거느리면서 지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정강스님은 깨닫기를 그 이전에 23살인가 하여튼 27인가 일찍이 이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늘 말씀에 그 계기를 이 안수정등 기능장구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 허물을 지은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이 급해서 우물 속에 들어가니까 이 칠렁쿨이 하나 나와 있고, 그래서 안 잡히려고 넝쿨을 잡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밑에는 동룡이 5마리가 떨어지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고, 잡으러 온 사람은 그 위에 샘 곁에 와서 내려오도 못하고 내려다보고 있고, 이래서 그 칠렁쿨을 부여잡고 안 죽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마침 그 위에서 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꿀이 떨어졌대요. 그 꿀을 받아 먹고 지금 버티는 중이라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흔히 좋아하는 오용락의 비유를 하면서 거기에 맛을 들여서 이 정신없이 사는데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동룡이, 또 위에는 잡으러 온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는 묘사를 했는데, 정강스님이 공부하실 때에 안수정등 기능장구,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너 마음이 어떠냐고 이 큰 스님들이 물었을 때 달딱했대요. 그래가지고 네가 공부가 온전히 다 됐다, 인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참 자신만만하게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해 놓으라고 다니고 있는데, 경봉스님이 또 도를 얻어가지고 미쳐가지고 잠도 안 자고 욕설을 하면서 막 날뛴다고 그런 소문을 들었대요. 아마 도를 얻으면 그렇게 좋은 모양이요. 막 그 소문을 듣고 통도사를 찾아오니까 신도들이 막 모였는데 경봉스님이 막 눈이 벌겋해가지고 법상에 올라가서 막 욕짓거리로 법문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어른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입성 스님이라는 스님이 그런 상황을 보고 또 정강 스님도 어떻게 경봉 스님과 대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입성 스님이 막 법문 중에 정강 스님을 법상 앞으로 막 밀고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정강 스님이 앞에서 가가지고 손으로 원상을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면서 이벼타 부림냐 타.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도 칠 거고 나가도 칠 거다. 이벼타 때린단 말이죠. 들어와도 잘못됐고 나가도 잘못됐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큰 소리로 물으니까 경봉 스님이 두 손으로 말 없이 쓸어버리는 흉내를 했대요. 그래서 정강 스님이 죽었느니라 이 자리에 묻어라 했대요. 그래 하고 내려와서 두 분이 옥련봉에 올라가서 옥련암 뒤에 아마 그 근처인가 봐요. 하여튼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해그름에 내려와서 딴 사람한테 한다는 말이 우리가 법형제를 맺었다. 그랬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경봉 스님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강 스님께서 법담을 나누어서 바로 잡아주지 않았더라면은 잘못돼 가지고 이 미친 사람처럼 됐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바로 잡아주었다. 그런 뜻이라요. 전체 뜻이. 그래서 경봉 스님을 상당히 인정을 하고 다른 스님들은 어떤 스님도 인정 안 했어요. 인가 없이 나와서 이 석방 스님들을 지도한다고 인정도 못 받고 자기 나름대로 이 조실이니 방장이니 한다고 굉장히 나무랐어요. 그런데 경봉 스님만큼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강 스님 그 제자들 중에 선방에 가는 스님들이 해인사나 다른 절을 안 갔어요. 아무리 큰 스님이 있어도. 극락암에는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그 법문 내용이 불교 신문에 실려가지고 조금 말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극락암 경봉 스님 제자들이 보고는 이게 어쩌된 일입니까 하고 묻기도 하고 또 그전에도 아마 그런 내용을 들었는가 봐요. 근데 경봉 스님 말씀은 정강 스님 만나기 전에 이미 나는 내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됐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어째 점잖은 스님이 그래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고 이래가지고 그에 반대 논리를 또 불교 신문에 싣고 몇 번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백안 스님이라고 하는 경봉 스님 수제자 되는 분이 극락암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런 뭐 어른들 입장에서 시집이 옳고 그르고 뭐 그런 걸 논하는 게 별로 보기도 좋지 않고 그만 두심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뭐 반론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나 그런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과정 또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다툼은 참말로 좋은 거라요.
지금 다투는 것은 무슨 물질, 무슨 뭐 이성관계, 돈띠 먹은 거,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 모함, 중상, 그런 범주에서 시비를 하다가 그것이 사회에 영향도 미치고 불교신도 감소도 되고 TV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잖아요. 수행하던 사람이 수행으로 인해서 얻어진 어떤 결과 때문에 서로 바로잡아 주었다 하고 그렇지 않다 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은 전혀 없어졌어요.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어른 스님들의 주고받는 그 모습이 우리 후학들에게는 정진하는 데 촉매제가 됐어요. 저런 스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도를 얻어서 과음을 지르고 서로 우리는 전혀 모르는 그 개교도리, 원상을 그리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해는 못하잖아요. 그건 격외도리라고 하잖아요. 경내도리는 이론이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지만은 참선을 해서 느낀 것은 본인이 아니고는 이해 못하잖아요. 그런 수준에 간 사람끼리 통할 수 있는 몸짓이라요. 그래서 참선의 경지는 물을 먹어본 사람이 물의 온도가 20도 됐는지 30도 됐는지 뜨거워서 38도 돼가지고 못 먹을 정도인지 물의 온도를 스스로가 아는 것과 같다. 늘 자신이 먹어봐야 아는 그런 실질적인 상태지 남이 말하고 나면 찌꺼기 그걸 유미조박합니다. 마치 술이나 식혜할 때 그 건져내면 짜기도 못 써요. 좀 버리잖아요. 조박, 술 찌꺼기 같은 그런 남이 수행해서 말해놓은 그 말에만 관심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게 성가에서 말하는 그런 주장이고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언에 다니면은 그렇게 만족하고 사는 재미가 나고 머리 깎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선언입니다. 고맙습니다.